자, 반갑습니다. 자, 2025년 11회 손해평가사 준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든 자격증 시험이라든가 기타 다른 시험할 때 가장 필수적인 게 뭡니까? 용어죠. 자, 용어를 그만큼 알아야지 어때요? 다음 나중에 우리가 본문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특히 이 손해평가사 시험을 여러분이 기합격하신 선배님이라든가 그 다음에 옆에 지인분들 통해서 이 얘기 들어보면 손해평가사 시험이 사실은 그렇게 완전 어려운 시험은 아니다. 다만 우리가 평소에 이 용어들을 즐겨하지 않는 용어들입니다.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손해평가사 시험이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손해평가사 시험에서는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1차적으로 먼저 용어를 아셔야 됩니다. 그 용어를 이해를 하시면 아가 절로 여러분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 시간부터는 먼저 우리 손해평가사에 있어서 용어 정리를 우리가 갖는 그런 시간으로 스타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 타이틀 봐보시면 용어 정리 2주 완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이 용어를 정확히 습득을 하셔서 본문을 이해하시는데 충분한 자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용어 정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타이틀 봐보시면 농업재보험 관련 용어입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이 혹시 2차 우리 손해평가사 1차 시험 있죠. 자, 1차 시험에서 이 과목, 즉 농업재보험법, 즉 농재법에서 다룬 용어하고 같이 어때요? 같이 이렇게 혼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트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 또는 이미 합격하신 분들은 즉 1차를 합격하신 분들 그분들은 이 파트는 굉장히 생소하지 않고 쉽게 여러분한테 다가올 겁니다. 자, 먼저 농업재보험 관련 용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보시면 농업재입니다. 자, 이 부분 어때요? 얘는 혼용이죠. 뭐하고 얘는 즉 농업재해, 농업재 플러스 어업재가 합해진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농업재입니다. 농업재 플러스 어업재. 그러면 여기에서 봐보시면 농업재가 있고 그 다음에 어업재 얘를 합하여 농업재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재의 종류겠죠. 재의 종류. 그러면 농업 쪽하고 오천 쪽이잖아요. 봐보시면 농작물, 임산물, 가축 그리고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병충해, 조수해, 질병, 화재와 양식수산물, 어업용 시설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질병, 화재. 자, 우리가 크게 나누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여기까지 띄고. 그럼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 무슨 재해고 얘는 어업재이고 그 다음에 이해. 여기까지요. 여기까지는 바로 농업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농업재. 그럼 농업재의 종류, 어업재의 종류 이렇게 분류하면 되겠죠. 그리고 먼저 우리가 이 농작물 재보험의 목적물 있죠. 농작물 재보험 목적물. 그럼 농작물 재보험의 목적물은 우리는 크게 세 가지가 되는 겁니다. 얘는 크게 세 가지가 어떻게 되냐면 농작물 재보험이 있죠. 농작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에서 키우는 애들 있잖아요. 산에서 밤이라든가 호두. 자, 얘네들을 임산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임산물. 그다음 우리가 목적물이 가축도 있습니다. 가축. 얘들 있죠. 얘들을 우리가 농작물 재보험의 목적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어업 쪽, 우리 해양 쪽 있잖아요. 해양 쪽에는 또 관련된 내용이 누가 있냐면 양식수산물이 있습니다. 양식수산물. 자, 이 양식수산물만 해당되는 거지 자연산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식수산물 재보험, 양식만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이 있어서 봐보시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가축 같은 경우는 축사가 필요하죠. 축사. 그쵸? 그리고 하우스 있죠. 우리가 해가림 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삼 같은 경우에는 해가림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포도를 재배하려면 비가림 시설이 필요하죠. 그리고 딸기를 재배하려면 하우스가 필요하잖아요. 자, 이런 시설물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농업용 시설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농업용 시설물. 자, 얘들을 농업용
농업용 시설물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누구요? 우리 전복을 키운다. 그러면 전복을 키우려면 양식장이 필요하겠죠. 자, 이런 양식장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업용 시설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업용 시설물. 어업용 시설물. 얘들이 우리가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하는 거예요. 보험에. 그럼 보험에 가입을 할 때 거기에서 재배하고 있는 농작물, 임산물, 가축도 보험의 목적물이지만 또 그 시설, 축사라든가 방금 비가림 시설, 이런 시설도 우리가 뭐 한다? 보험에 가입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애들이 얘들이 하나의 목적물이 되겠죠. 이 애들이 어떤 죄로부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보험에서 보상을 해줄 거냐. 자, 그 내용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했을 때, 자, 우리가 어떤 죄, 자, 죄의 종류를 보는 거예요. 그럼 죄의 종류에 있어서 봐보시면, 농업죄의 종류라는 것은 여기 나왔어요. 자연재해, 병충해, 조수해. 여기 나왔죠. 자연재해, 병충해, 조수해. 그리고 가축은 질병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의미겠죠. 자, 봐보시면, 자, 목적물이 농작물 재해보험. 자, 농작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임산물이 있어요. 임산물. 자, 가축을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양식, 수산물도 보험에 가입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에 해당되는 플러스, 시설도 가입한, 우리 하우스 같은 거. 그래서 시설을 농업용 시설물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시설물. 그 양식, 수산물도 우리가 전복 양식장도 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얘를 어업용 시설물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재해가 어떤 재해니 했을 때 재의 종류예요. 재해 종류가 바로 뭐라고 나왔냐면 자연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나 짐승, 멧돼지 이런 애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조수해라고 표현해요. 조수해. 자, 그리고 고추, 감자, 애들 우리가 병 있잖아요. 병에 노출되잖아요. 자, 그런 병을 보상해 준다고 그래서 병충해도 하나의 재해가 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축도 마찬가지예요. 가축도 자연재해가 있고 그 다음에 화재가 있는데 가축은 우리가요. 자, 병충해라고 해야 말을 표현하지 않잖아요. 가축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질병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우리 가축이 병충해 걸렸어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가축은 질병에 걸렸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양식 관련해서 해당되는 재해가 있습니다. 얘들은 또 어떤 재해가 있냐면 자연재해 있습니다. 화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들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병충해라고 표현하지 않죠. 그래서 얘들은 이제 수산질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수산질병. 그래서 이제 질병에 해당되는 거죠. 질병. 그런데 이 양식 수산물 관련해서는 누가 해당되지 않냐면 조수해는 해당되지 않아요. 조수해는 해당되지 않아요. 그 관련 재해가. 자, 이 내용. 그러면 이런 애들, 자,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 이런 재해들을 우리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농업재해라고 표현한다는 그 내용이에요. 농업재해. 농업재해라고 표현한다는 것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자연재해라든가 그다음에 화재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질병이라든가 이런 양 있잖아요. 이런 병충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피해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는 어때요? 우리 돈으로 다 책임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위험이잖아요. 이런 것도 다 위험. 자, 이런 위험에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가입한다? 바로 보험에 가입한다. 그거예요. 자, 그런 보험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농업재해보험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농업재해보험. 자, 다시. 자, 이런 재해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보험을 뭐라고 표현한다? 농업재해에서 자, 키워드 보겠습니다. 농업재해로. 자, 여기가 키워드예요. 농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재산 피해예요. 자, 우리 농가가 농사를 짓다가 다 다쳤습니다. 그때 보상해주는 보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얘는. 자, 여기 회사에서 키워드가 뭐냐면 인명피해에 대비하는 보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명피해. 재산피해예요. 재산피해. 그리고 자, 여기를 농업재해죠. 왜냐면 농업재해보험이니까. 농업재해보험이니까. 그래서 농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농업재해보험이라고 표현하더라. 자,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가보시면, 자, 보험 가입 금액입니다. 보험 가입 금액 있죠? 보험 가액이 있습니다. 보험 가입 금액, 보험 가액. 자, 먼저 보험 가액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산보험에 있어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험 가액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보험 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 자, 키워드 최대 손해액이라고 해서 최대 손해. 즉 보험 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 자, 그 다음에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한 정의는 보험 가입자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에서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이 보험 가입 금액은 누구와 결정을 하는 거냐면 보험 가입자와 재보험 사업자가 약정한 금액을 보험 가입 금액에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주택 한 채가 있습니다. 주택 한 채. 주택이에요. 자, 이 주택을 어때요? 우리는 뭘로 환산할 수 있어요? 돈으로 환산할 수 있죠. 너 얼마니? 그죠? 이 주택 얼마짜리야? 우리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주택 얼마짜리야? 자, 얼마짜리라고 물어보았더니 이 주택이 3억이라고 말합니다. 3억이야. 이렇게 말해요. 이 주택 3억이야. 가치를 우리는 뭐예요? 이 주택을 뭘로 환산시킨 거예요? 돈으로 환산시켰죠. 뭘? 이 주택에 대한 가치를. 자, 이 3억을 다른 말로 표현하냐면 보험 가액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가치. 즉, 이 목적물을 뭘로 환산시켰다? 돈으로 환산시켰어요. 금전으로 평가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3억이라는 돈을 보험 가액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이 주택을 화재보험에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화재보험에. 그럼 화재보험에 가입을 하려고 할 때, 자, 나는 3억을 보험에 가입을 할 거야. 자, 이렇게 가입한 사람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3억짜리 물건이지만 나는 2억만 보험에 가입을 할 거야. 자, 이렇게 3억을 가입을 할 거야. 2억을 가입할 거야. 누구하고 결정을 한 거냐면 나하고. 그래서 나하잖아요. 즉 나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 보험 가입자. 그리고 누구하고 같이 결정한 거예요? 보험회사, 재보험 사업자, 보험회사하고 같이 약정을 했습니다. 뭐 범위 이내에서? 보험 가입 이내에서. 근데 3억짜리 물건인데 내가 4억을 가입하면 안 되겠죠. 걔는 초과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초과가 되었을 때는 보상을 예를 들자면 3억짜리 물건인데 내가 보험에 4억을 가입을 해놨습니다. 그럼 얘가 이제 화재로 전손이 됐어요. 전손. 자, 홀라당 다 탔습니다. 그러면 이때 보험회사에서는 3억짜리 물건인데 4억을 보상해주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 이 목적물의 최대 손해액은 얼마이기 때문에 3억이기 때문에. 바로 그 내용, 이게 나왔잖아요. 보험 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 얘는 홀라당 전손이 되었어도 얼마밖에 발생하지 않는다. 3억밖에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3억 범위 내에서 계약자는 얼마로 3억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2억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자가 3억짜리 물건에 대해서 3억을 보험 가입한 겁니다. 근데 이 3억짜리 물건이 화재로 인해서 전손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보험회사에서는 얼마를 보상해줘야 되겠어요? 3억을 보상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3억짜리 물건이지만 저는 보험에 얼마만? 2억만 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그럼 2억만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3억을 보상해주지는 않겠죠. 예, 얼마만 보상해주겠어요? 2억만 보상해주겠죠. 바로 그 내용이에요. 즉, 저기 보험회사에서 최대로 얼마 한다? 보상해줄 수 있는 한도액이라는 겁니다. 제가 2억만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2억만 보상해줄게. 바로 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자, 보험 가입 금액과 보험 가입. 보험 가입이라는 것은 뭐다? 이 목적물에 대해서 뭘로? 얘를 갖다가 돈으로 환산한 금액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얘는 지금 제가 주택을 주택을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궁극적으로 뭘 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거예요? 농작물 재보험으로 가입하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제가 지금 사과를 재배하고 있어요. 근데 사과가 지금 100주입니다. 사과가 100주예요. 자, 100주이고 여기에서 저는 지금 후진 품종이고요. 수령이 10년생인 과수원에 대해서 제가 지금 보험에 가입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 과수원을 우리는 뭘로 평가할 수 있겠어요? 이 과수원을? 돈으로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럼 이 과수원을 우리는 돈으로 평가할 수 있겠잖아요. 근데 이 과수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가치가 얼마야? 그러면 결론은 이 과수원에 대한 가치는 뭐겠습니까? 사과겠죠. 사과가 몇 킬로그램 정도 이 사과가 달리지? 즉 착과된 양이 얘는 이 과수원에 뭐예요? 과수원에 뭐냐면 뭐요? 피부 이 착과된 양이 이 과수원에 대한 이익이겠잖아요. 이익 그러겠죠. 그 이익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하냐면 피보험이익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피보험. 방금 우리 주택에 대해서 이 3억을 환산시켰어요. 이 3억을. 그럼 이 3억은 결론은 뭐에 대해서? 이 주택에 대한 소유이익이죠. 소유이익. 소유이익이 지금 3억짜리 물고 있는 소리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소유이익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착과된 양 얘들을 우리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바로 피보험이익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목적물에 대한 가치의 피보험이익. 그럼 이 피보험이익을 뭘로? 돈으로 환산한 걸 우리 뭐라 표현하냐면 보험가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과과수원에 여기에 대해서 가치가 1,000만 원이야 이렇게 했을 때는 이 1,000만 원의 결론은 뭐가 되냐면 보험가액이 된다는 겁니다. 이 보험가액을 우리 뭐 한다? 보험가입을 시켜서 나중에 뭐 하게 되냐면 보상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 다시 정의고요. 자 그 다음에 보험기간과 자 보험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자 부담 보험료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서 가보시면 보험기간, 그 다음에 보험료, 그 다음에 계약자 부담 보험료 자 세 가지 같이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마늘을 보험에 가입할게요. 자 농작물 재보험이기 때문에 자, 마늘로 예시를 하겠습니다. 그럼 마늘을 내가 보험에 가입을 한다고 했을 때 봐보시면 자, 마늘을 제가 예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지금 마늘 보험을 가입을 하는 거예요. 자, 면적이, 여기 마늘 면적이 3,000제곱미터입니다. 3,000제곱미터. 얘를 제가 보험에 가입을 한다고 해봐요. 그럼 했을 때, 이 마늘에 대한 있잖아요. 가치. 이 가치가, 이 농지에 대한 가치가 얼마짜리였냐면, 얘가요. 자, 5천만 원짜리 가치였습니다. 그럼 나는 이 5천만 원 가치를 우리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냐면 보험가액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그랬죠? 그럼 이 5천만 원에 대해서 나는 뭐 한다? 보험가입을 똑같이 나 5천만 원 보험가입 다 할 거야. 그래서 이 5천만 원이 이꼬로 뭐가 되냐면 보험가입 금액이 된다는 거예요. 보험가입 금액. 그러면 나는 보험을 몇 년을 가입을 하겠다. 나는 보험을 1년을 가입을 할 거야. 즉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나는 보험에 가입할 거야. 물론 마늘 보험은 이때 가입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마늘은 10월달 또는 11월달에 보험 가입을 해요. 그냥 단순히 그냥 하나의 예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보험을 나는 뭐 했다? 1년을 나는 보험 가입한다고요. 1년을. 그러면 25년 1월 1일 날 내가 보험에 가입을 하면서 뭐 해야 돼요? 가입을 할 때. 계약이 체결을 하려면 뭘 해야 된다?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만이 보험 계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보험료 납부를 해야만이 뭐 한다? 보험 계약이 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체 보험료, 자 보험료에 대한 정의에 있어서 일단 이 마늘에 대해서 전체 보험료의 정의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체 보험료를 영업보험료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지금부터. 자 지금부터요. 전체 보험료를 영업보험료로 표현해요. 그럼 이 영업보험료는 우리가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즉 영업보험료라는 것은 순보험료 플러스 부가보험료예요. 두 개를 합쳐서 영업보험료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전체 보험료를 영업보험료라고 표현하고 두 개, 자, 이 영업보험료는 결론은 이거로 순보험료 플러스 부가보험료가 합해진 우리가 보험료를 영업보험료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때 자, 이 순보험료는 어떤 돈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우리가 계약자한테 또는 우리가요 다른 쪽에 걷어들인 돈이냐면 이 순보험료 우리가 보험사고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계약자한테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순보험료는 계약자한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즉 지급보험금의 재원이에요. 지급보험금의 재원. 자, 그 다음 부가보험료라는 것은 보험회사도 어때요? 사업이죠. 그 보험회사도 이 사업을 운영을 하려면 경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보험회사의 경비로 사용되는 돈이 부가보험료입니다. 일명 사업비예요, 사업비. 경비로 사용되는 돈이 부가보험료예요. 그래서 얘는 우리 지급보험금의 재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보험회사의 경비로 사용되기 위해서 걷어들이는 보험료, 순보험료 플러스 부가보험료 합하여 영업보험료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뭐 실비를 보험에 가입한다, 또는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한다, 또는 화재 보험을 가입을 한다, 또는 뭐예요? 내가 암보험을 가입한다 했을 때, 자, 전체 보험료가 1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이 100만 원을 내가 납부 다 하는 거죠. 누가 옆에 도와주는 게 없잖아요. 그쵸? 누가 뭐 한 80% 내가 내줄 테니까 너는 20%만 내.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 농작물 재보험은 우리가 정책보험입니다. 즉, 우리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 보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책보험은 결론 뭔가 파격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이 파격적인 지원이 바로 뭐냐면 보험료 지원이에요. 이 보험료를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해줘 버립니다. 즉, 우리가 보통 내가 사과보험을 가입을 한다, 또는 마늘보험을 가입을 한다 했을 때 정부에서 보험료 지원을 50% 해줍니다. 보통 또는 60%도 해줍니다. 즉, 우리가 최저가 50%야. 우리 일반적인 보험은. 자, 물론 벼나 또는 우리가 사과, 단감, 떫은감 이 애들은 최저가 이제 30 몇 %부터 있어요. 35%, 33% 이렇게 시작됩니다. 근데 일반적인 품목, 마늘이라든가 포도라든가 고구마 이런 애들은 최저 정부에서 무조건 50% 해줍니다. 최저. 정부에서. 그리고 또 어디에서 도와주냐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보험료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계약자들은 보통 있잖아요. 보험료지를 10%에서 15%밖에 안 내요. 이런 엄청난 보험이 바로 이 농작물 재보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어때요? 우리 일부 품목, 즉 벼라든가 그 다음에 사과배, 단감, 떫은감을 제외한 일부 품목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복분자 이런 애들 있죠. 굉장히 좀 아직은 전국적으로 재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품목들이 있잖아요. 이런 품목들은 보험 가입률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이렇게 보험 가입률이 미약하다는 것은 물론 두 가지겠죠. 계약자들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거나 또는 뭐예요? 계약자들이 몰라서, 홍보가 덜 돼서 몰라서도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쨌든 이렇게 정부에서 파격적인 지원을 해준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주냐면 일반적인 품목에 대해서는 이 순보험료에 대해서 50%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또 얼마를 해준다고요? 보통 30%, 40% 지원해 줍니다. 물론 얘는 확정은 아닙니다.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근데 대부분이 30%에서 40% 지원 다 해줍니다. 그리고 이 부가보험료는 보험회사의 경비로 사용되는 돈이에요. 근데 이 부가보험료도 계약자한테 납부를 하라고 하면 계약자가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부가보험료도 누가 다 내주게 되냐면 얘도 정부에서 100%를 다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계약자는 뭐에 대해서 이 순보험료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준 걸 차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준 걸 차감한 나머지만 계약자가 납부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좋죠. 그쵸? 이렇게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준 걸 차감하고 계약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계약자 부담 보험료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입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봐보시면 자, 보험기간이라는 것은 계약에 따라서 보장을 받는 기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이 우리 인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굉장히 장기간이죠. 근데 여러분 농작물 재보험 어때요? 거의 한 해살이죠. 자, 그때 재배해서 그해 거의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보험기간이 최고 길어봤자 1년입니다. 거의가 8개월, 9개월 이런 보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작물이 농지에 있었을 때 우리가 보험에 가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의 어때요? 다시 재갱신, 다시 얘가 작물이 다시 수확하고 다시 또 가입하고 다시 또 작물을 심고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는 겁니다. 어쨌든 계약에 따라서 보장을 받는 기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험기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대부분 이 보험기간은 1년 단위예요. 1년 단위. 또는 뭐 8개월, 7개월 이런 식으로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험료에 대한 정의. 보험 가입자와 재보험 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 가입자가 재보험 사입자에게 내야 하는 금액. 그죠? 가입자가 누구한테 내는 거예요? 가입자가, 계약자가. 누구한테? 보험회사한테 납부하는 돈을 보험료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자 부담 보험료란 국가. 자, 국가라는 건 누구를 의미하냐면 바로 정부를 의미합니다.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납부하는 돈을 계약자 부담 보험료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자 부담 보험료는 방금 우리가 보험료라는 것은 영업보험료, 순보험료, 부가보험료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얘는 뭐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거냐면 순보험료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보험료에 대해서 누구 거 빼고 정부 거 빼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거 빼는 거 이걸 빼고 계약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라고 표현해서 계약자 부담 보험료라고 표현합니다. 저희가 여러분이 앞으로 이 1과목에서는 수도 없이 이 용어를 많이 쓰게 됩니다.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산출하세요.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산출하세요. 엄청나게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과에 또는 마늘에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되면 뭐 하겠어요? 계약자한테 보험금 지급해야 되겠죠. 자, 그 보험금이란 보험가입자의 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자와 재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서 누가 재보험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돈을 보험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보험료와 보험금의 차이점. 보험료는 누가? 가입자가 보험회사한테. 보험금은 누가? 재보험사업자가 가입자한테 지급하는 금액. 서로 자, 반대죠. 보험료, 보험금 반대. 자, 그 다음에 시범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뭐예요? 시범이야, 시범. 먼저 해보자. 시범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지금 농작물 재보험은, 자요, 농작물 재보험의 종류가 엄청 많죠. 지금 70개가 넘는단 말이에요. 70개가 넘어요. 2024년 기준으로 했을 때 70개가 넘어요. 종류가. 근데 여기에다가 2025년에는 자, 추가가 되었어요. 2025년도에 추가가 되었는데 얘들이 바로 누가 추가가 됐냐면 두릅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노지. 자, 우리가 그 전에 수박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수박이 어디에서만? 하우스 안에서만, 즉 시설 안에서만 재배하는 수박이 보험에 가입 목적물이었어요. 즉 노지에서 재배하는 수박은 보험에 가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계약자들이 계속 어때요? 우리 노지 수박도 보험에 가입시켜줘. 그래서 요청을 했겠죠. 두릅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릅도 왜 보험에 가입시켜줘? 왜냐하면 요즘에 두릅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 두릅이라든가 노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누구도 자 블루베리. 자 블루베리도 굉장히 농가가 재배 많이 하고 특히 우리 소비자분들이 블루베리를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생산량이 늘죠. 하다 보니까 어때요? 이 계약자분들이 왜 또 보험에 가입을 시켜달라고 하겠죠. 해서 2025년도에 자, 새롭게 나온 상품입니다. 새롭게 나온 상품이 두릅, 노지수박, 블루베리예요. 그러면 얘들을 자, 새롭게 우리가 나온 신상품이야? 그럼 얘들을 이제 보험에 가입을 시킵니다. 했을 때 자, 이 보험이 정말로 필요한가? 그리고 얘들을 손해평가를 해봤더니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더라. 얘를 조금 더 보완해야 되겠더라. 또 반대로 도저히 노지 수박은 안 돼. 얘는 보험의 목적물로서는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 그리고 손해평가 방법에 있어서도 얘는 문제가 많아. 자, 두릅도 마찬가지야. 두릅은 이제 과수로 들어가겠잖아요. 그래서 얘도 두릅도 우리가 손해평가에서 문제가 많아. 그리고 실질적으로 막상 보험 상품을 만들었더니 우리 계약자들이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이런 어떤 장단점이 나오겠죠. 먼저 사업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 보험을 전국적으로 일단 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사업을 시범적으로 어떤 일정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해보는 겁니다. 그럼 이때 그 일정 지역이라는 것은 주로 어디서 하냐면 주 생산 지역 있잖아요. 우리가 주산지에서 주로 우리가 사업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수박 하면은 유명한 곳이 전라도 고창입니다. 그리고 두릅 하면 또 유명한 곳이 전라도 어디예요? 전라북도 정읍입니다. 정읍. 그쪽이 많아요. 두릅 쪽은 두릅이.
그래서 이렇게 주 산지에서 먼저 얘를 갖다가 우리가 시범 사업을 먼저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새롭게 나온 상품을 먼저 해보는 사업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범 사업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가볼게요. 보험 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보험의 효용성 및 보험 실시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제한된 지역, 자요, 일정 기간, 제한된 지역, 자요, 일정 기간, 제한된 지역에서 실시하는 보험 사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범 사업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방금처럼 예를 들자면, 자요, 노지 수박을 시범 사업을 합니다. 그럼 이 노지 수박을 어디에서? 전라북도 고창에서 먼저 사업을 해보는 겁니다. 자요, 그럼 여기가 제한된 지역이죠. 제한된 지역이라는 건 어디에서? 고창에서. 그럼 얘를 몇 년 정도, 약 3년에서 5년 정도 여기서 이 지역에서 이게 뭐냐, 여기만 시범적으로 한번 사업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얘가 정말 전국적으로 이 상품이 필요해. 얘를 갖다 어떻게 하자? 전국적으로 보급을 시키자 해서 얘를 뭘로 이제 바꾸냐면 본사업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럼 본사업으로 바꾸게 되면 얘를 갖다가 전국적으로 얘를 갖다가 다 뭐에 확산을 시켜주는 거예요. 얘가. 그럼 여기까지는 우리가 무슨 사업이라고 표현하냐면 얘까지는 시범 사업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범 사업에서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면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그리고 어쩐다? 일정 기간. 그럼 일정 기간이 보통은 3년에서 5년. 그 제한된 지역이라는 것은 어떠해요? 주산지. 우리가 수박하면은 전라북도 고창 이런 식으로. 그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실시해보는 사업을 갖다가 시범 사업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2025년 교재 있잖아요. 2025년 교재에는 이 두릅과 노지수박, 블루베리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얘도 이제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얘들도 우리가 다 공부를 할 거예요. 올해는 2025년도에는 얘들도 이제 시험 범위 다 들어오는 겁니다. 두릅, 노지수박, 블루베리. 자, 이번에는 농작물 재배원 관련 용어에서 농작물 이제 이번에는요 봐보시면 농작물 재배원 관련 계약 관련 용어예요. 계약 관련 용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보면 가입자 수, 가입률 이 말이 나와요. 가입자 수, 가입률. 방금 제가 서두에 그랬죠. 의외로 이 농작물 재배보험이 이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이 어때요? 저조한 그런 품목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사과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품목이라고 표현해요. 그럼 사과의 종류는 굉장히 많죠. 사과의 종류는 후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홍로가 있습니다. 홍로. 그리고 사과의 종류는 양광이 있죠. 요즘에는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사과의 종류가 뭐 이렇게 미얀마라든가 종류가 굉장히 가면 썸머킹이라든가 엄청 많습니다. 새로운 품종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이렇게 이 종류들 있잖아요. 종류. 이 종류를 영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품종이라고 해요. 품종. 사과는 품목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사과의 종류들을 영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품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계속 많이 쓸 거예요. 품목하고 품종은 서로 다루는 겁니다. 그러면 배가 있죠. 배는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품목에 해당되는 거죠. 이 배의 종류는 다시 신고가 있고 오랑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 종류들을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품종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 방금 70개, 72개, 73개 이런 애들은 다 무슨 종류냐면 품목이에요. 보험가의 목적물의 개수를 표현하는 겁니다. 품목의 개수가 72개야. 품목의 개수가 73개야. 그럼 여기에서 사과는 품목이라고 그랬죠. 그럼 사과는 전국적으로 몇 가입자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 이게 바로 뭐가 된다고요? 가입자 수가 된다는 겁니다. 사과는. 그리고 가입률이라는 거는 결론 뭐예요? 몇 프로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니?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이 가입자 수 또는 가입 농지 수에 대한 개념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봐보시면
자, 가입자 수는 보험에 가입한 농가 또는 농지, 과손수 얘를 갖다가 가입자 수 또는 가입수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가입률은 보험가입 대상자 면적 대비, 가입 면적 대비, 여기 가입 대상 면적 대비 가입 면적을 퍼센트로. 그럼 가입률은 이꼬르 해봐보면 전체 가입 대상 면적과 지금 현재 보험에 가입한 면적, 얘가 바로 가입률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자, 마늘이에요. 마늘이 전국에 있잖아요. 전국에 있는 가입 대상 면적이 1000만 제곱미터야. 근데 그 중에 3000 제곱미터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렇게. 얘를 갖다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가입률로 우리가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입률. 그럼 전국에 자, 농작물 재보험이 있어서 마늘은 전국의 가입률이 몇 프로야? 사과는 보험의 가입률이 몇 프로야? 이렇게 가입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가입 금액이라는 것은 보험 가입 금액을 의미하는 겁니다. 가입 금액이란 보험 가입 금액. 봤더니 보험에 가입한 금액으로 재보험 사업자와 보험 가입자 간의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 사고가 발생할 때 재보험 사업자가 지급한 최대 보험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가입 금액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가입 금액은 방금 했던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 계약자. 재보험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부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계약자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도 인보험 가입할 수 있죠. 그러면 보험 가입자 또는 계약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피보험자 보겠습니다. 피보험자. 보험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 자, 손해를 입은 사람. 손해를 입은 사람. 피보험자라는 것은 손해를 입은 사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인보험. 자, 인보험 있잖아요. 자, 인보험. 자, 암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암보험을. 근데 이 암보험을 제가 가입했어요. A가. 누구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A가 가입했다. 그럼 A가 누가 되냐면 A가 계약자가 되죠. A가. 근데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럼 A가 계약자이면서 또 뭐가 되냐면 피보험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이런 경우 있죠. 똑같은 암보험을 가입했는데 제가 가입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저희 남편을 위해서. 그래서 남편 거 보험을 제가 보험 계약을 체결을 하고 제가 뭐예요? 보험료 납부해줄 수 있잖아요. 그럼 이때 저는 계약자죠. 근데 이 B는 저희 남편은 뭐가 되는 거예요? 피보험자죠. 그럼 우리가 인보험에서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할 수도 있겠지만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근데 농작물 재보험도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농작물 재보험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건이 거의 많습니다. 일단 피보험자라는 것은 뭐다? 손해를 입은 사람을 피보험자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험계약 체결하면 뭘 주죠? 보험증권, 여러분 보험증권 교부하잖아요.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재보험 사업자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보험증권이라고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봐보시면 자, 보험의 목적입니다. 자, 보험의 목적부터는 자, 잠깐 쉬었다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